안녕하세요. 생산직과 기술직을 전문으로 취업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공설팀입니다. 오늘은 S51 자소서를 분석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 면접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이번에 1월 초에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했죠. 그래서 얼마 뒤면은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면접에서는 외모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마스크팩도 하시고요. 또 립밤이나 핸드크림도 반드시 바르세요. 왜냐면은 면접이라는 자리는 회사 선배를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첫인상에서는 외모가 사람을 만듭니다. 잘생겨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도는 노력의 영역이니까 면접까지 1, 2주 정도 여유가 있겠죠? 그 기간 정도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S51 자소서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문항에서는 S51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를 묻고 있어요. 지원 동기는 여러 영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동기 작성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와 가치관이 일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싶어서, 세 번째는 회사의 장점이 너무나 명확해서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비전이나 인재상을 참고해서 그게 내 가치관과 부합하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산업, 제품 단위, 특수 직무에 한해서 어떤 수준까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지원했다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복지나 연봉, 근무 환경들을 예시를 들 수 있는데, 개인적인 영역에서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고지나 지인 얘기 같은 게 되겠죠.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2가지가 더 있어요. 지원 동기 서술 방법이. 이거에 대해서는 1월 25일에 진행하는 무료 라이브 강의에서 오픈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라이브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희망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 또는 노력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라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은 직무 적합성을 다루는 문항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게 있는데, 정말로 지원자님의 경험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다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역량을 확보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직무와 연관된 기술이나 업무 내용을 다루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대형마트에 지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마트 업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편의점에서 단골 고객을 유치하여 매출을 성장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면접관들은 이 자소서라는 서류 하나 가지고 지원자님을 모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험만 쭉 나열을 하면은 면접관이 지원자님을 해석하는 게 조금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님 스스로 먼저 내가 어느 역량을 어떤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셔야 면접관들이 지원자님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3번 문항에서는 귀하가 속한 조직의 멤버에게 귀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떤 답변이 돌아올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를 묻고 있어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님만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는 문항이죠.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인성적인 측면을 다루셔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장점과 단점은 하나씩만 주장하셔야 돼요. 간혹 책임감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킨 에피소드를 들면서 저는 책임감과 품질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임감은 수단이고 품질 관리는 결과죠. 수단이든 결과든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서술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주장하시다 보면 무엇 하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동료들하고 중국집에 간 얘기를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제대로 비비고 탕수육도 부먹으로 준비하고 짬뽕이랑 잡채밥도 진짜 맛있게 먹었어 라고 친구한테 얘기한다면 친구 반응이 어때요?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동료들하고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면이 뭉쳐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고춧기름을 한 방울 탁 뿌리고 면을 풀어 헤친 다음에 소스랑 같이 막 버무렸어. 거기에 고춧가루도 싹 뿌린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맛있다고 아주 막 난리가 난 거야. 나중에 중국집 같이 가면은 내가 너 짜장면도 맛있게 비벼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친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얘가 짜장면에 미친놈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짜장면을 진짜 맛있게 비비는데 그걸 너한테도 해준다는 거예요. 자소서도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내야 돼요. 내가 보유한 역량을 S51 회사에서도 발휘하겠다 라고 어필한다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다룰 때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명확하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4번 문항에서는 가장 성공했던 경험과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를 묻고 있어요. 이 문항은 목표 달성 경험을 묻는 거겠죠. 성공과 실패 경험을 분리하셔도 되고 한 가지 에피소드로 같이 다루셔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만큼은 명확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만 성공이든 실패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어떠한 계획을 세웠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실천해서 달성을 했거나 실패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략적으로 역량을 어필할 수가 있겠죠. 실패를 얘기할 때는 정말로 경험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언급하셔야 됩니다. 5번 문항에서는 본인의 리더십,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친화력, 적극성은 각각 몇 점이라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를 묻고 있죠. 다룰 게 너무 많은데 글자 수가 5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한두 가지 에피소드로 이것들을 모두 다루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더십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리더십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협업 경험을 언급하시는 게 좋아요.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간 그런 에피소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점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높게 줄수록 좋겠죠. 굳이 자신의 점수를 깎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도 자소서에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틀린 건 없는지, 수정할 건 없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검토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24시간 이내에 오류점들을 발굴 드리고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좋을지 가이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 무료 라이브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 조금 더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생산직과 기술직을 전문으로 취업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공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